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우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들 오늘 3월 12일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시장이 가파르게 아침에 조금 멈춰있던 상황에서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나왔던 흐름에서 가장 공포심리를 키워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포심리를 더 키우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결국 조금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브레이크의 느낌이 오늘 장당은 아니더라도 내일 그리고 월요일쯤에 나타나는 흐름이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단기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 때도 똑같았지만 이런 하락이 나왔고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자리를 좀 잡아줬습니다. 다만 그 올라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도 있고 올라온 종목도 있었는데 그 대응에 있어서 결국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과연 회복이 될 거냐.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은 아니더라도 제발 이 정도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참 저도 똑같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똑같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런 생각보다 조금 앞을 좀 더 내다보고 그런 얼매여 있기보다는 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시간을 가지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앞으로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좀 알아보고 조금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안 좋은 회사들은 이 시장이 돌아서 올라오더라도 특별한 개별 테마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떨어질 때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은 내일 우리가 흔히 바닥 신호로 생각할 수 있는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은 짧게만 얘기 드리면 반대 매매만 좀 떨어지는 반대 매매로 인해서 오늘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오늘은 공포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전의 하락과 다르게 어떤 정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 반대 매매, 신용 물량과 담보대출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물량통에 제가 수급을 봤었을 때 이전 수급과 다르게 외국인 수급이 장 초반에는 없다가 10시 이후에 좀 빠져내려오면서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차들어오는 기관 수급도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었는데 통으로 봤었을 때는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인과 기관 수급이 조금 느껴졌다는 것 자체가 내일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선침의 개념으로 조금 판단하고 내일 시가에 한번 좀 잡아주면서 한번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지수 포인트 때는 지지를 조금 보일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정말 크게 많게는 1600포인트, 1750포인트와 1600포인트대의 밴드로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락 여부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세와 이 확산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팬데믹이 선언이 됐는데 이 선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요소는 역시 서울 수도권의 확산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니까 그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W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시 그리고 완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위쪽으로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에는 시장의 분위기는 방향성은 위쪽으로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정에 대한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부 3분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면 참 이런 시장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멘토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좀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시장을 같이 또 회복하고 극복하는 거는 극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회복하고 좋은 쪽으로 가고 긍정적인 이런 시선으로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우 멘토의 주식 스토리 이전에는 종목으로 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다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로 주식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있는 매매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종목별 모멘텀 그리고 그 회사의 안전성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다 맞아떨어졌을 때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낸 이 내용의 중점적인 거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1년 전 공부하는 겁니다. 1년 전 그날 어떤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어떤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느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 흐름이 지금 1년 후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그 흐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1년 후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놓고 1년 뒤에 또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배우고 현재를 준비해서 또 미래에 이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가면서 내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오늘은 좀 짧게 앞에 내용에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좀 앞에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년 전 그날 우리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수급이라는 거는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이는 걸 그대로 보는 건 좋은데 수급을 보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 팔았다고 해서 정말 다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했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매수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수급은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외국인이 오로지 다 매도하진 않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매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다 샀다라고 해서 개인이 모든 종목을 다 산 게 아니고 개인이 판 종목도 있고요. 개인이 사고 팔고 그 개인이 파는데 어떤 개인은 또 사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해서 너무 이게 딱 그냥 내가 어떤 정답이다 보여지는 게 다 정답이다 개인이 샀네 외국인이 팔았네 샀네 이런 거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큰 틀만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중요성,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가 그리고 기관의 지탱이 필요하고 개인들의 자본에 의해서 이 시장의 변동성과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이게 다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존하는 이쪽에서 우리가 수급은 꼭 체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일단 2019년 작년이죠.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급을 통으로 봤었을 때 개인이 역시 매수세였고요. 양쪽 개인은 매수세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 조금 더 많았지만 매도와 여기 보이시다시피 매수와 매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나오는데 외국도 매도가 좀 많긴 했지만 역시 매수도 많았었습니다. 순매도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이 파는 게 많았다. 파는 쪽이 좀 위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 비율로 따지면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리고 기관도 역시 금융투자권은 매수세가 좀 강했고 연기금은 매도세가 강했다. 그러면 그 3월달의 시기가 바닥권이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조정세에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이후 그때 1월달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나 IT
전자 쪽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 주도주가 분위기를 잡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올라서는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소폭 조정, 행보 하락으로 조정을 좀 주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연기금은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 매수 쪽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규 모델을 출시를 하고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판매도 호조를 이루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쪽에 그리고 휴대폰, IT 쪽의 시장을 조금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쪽의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 관련해서 기관 쪽에서도 매수사가 좀 나왔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외국인 역시 코스닥에서 매수가 있다. 대형주 쪽은 대형주 쪽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 제조 쪽이나 이런 쪽의 수급이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을 줬다. 뭐 차이는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요인은 코스닥에서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흐름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닥 쪽의 위주의 조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주 쪽보다는 대형주는 이미 조금 올랐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보니까 자 연기금이 코스닥은 아직까지 연기금이 매수대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지금 거의 조금 들어오죠. 바닥권이 조금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바닥권이라기보다는 바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그 깊은 구간에서는 기관에서 물량을 담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수 방어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이 지수를 방어해준다, 하락을 막아준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적으로 그거보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연기금이라서 이 바닥권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웬일이야 사서 기다렸다 수익 내려고 하는 그 관점에 산 거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지수 방어를 해줬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의 차이지만 저는 연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연기금이 이 가격대부터 사들어간다라고 하면 밑으로 분할 매수 계속 떨어지면 더 사. 한번 좀 큰 밴드를 떨어뜨리면 또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 지금 분할 매수 1차 매수를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빠지면은 연기금 따라서 뭐 투신을 따라서 아니면 투신은 정말 바닥에서만 들어옵니다. 정말 바닥에서만 들어오고 살짝 올라오면 또 나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내려가면 한번 밴드 아래에서 또 한 번 더 사는 그런 밴드로 봤었을 때 1750, 1600까지 열어놓고 지금 한번 사고 밑에 떨어지면 그 밴드에서 같이 동일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현황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요. 저는 금융투자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사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조금 빠지고 연기금하고 투신 쪽의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시장이 나타났을 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는 한번 1차 매수 관점이 나오는데 역시 안전하고 대형주 위주 대형주 중에서 상위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이 세 종목 위주로 보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과감히 지금 이 시점에 오늘보다 내일 시가에 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오늘은 뭐 차트적인 내용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그날 그러면 반도체와 이 업황을 주도했던 섹터 이유가 뭐였냐라고 찾아보면 역시 갤럭시 S10이었습니다. S10이 그때 출시를 하면서 판매 호조에다가 하나 이슈가 있었죠.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멀티 카메라가 이슈가 되면서 카메라가 한 개가 아니고 뒤쪽에 두 개가 달려있는 멀티 카메라가 이슈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파트론, MC넥스, 파워로직스 제가 세 종목 위주로 뽑았습니다. 좀 시세가 좋았던 종목 위주로. 파트론은 다들 이슈가 됐다는 거, MC넥스도 그렇고, 파워로직스는 급등성 올라왔다 눌러주고 또 급등성으로 또 올라가고, 그런 흐름 보여줬었는데,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었고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이슈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미세먼지 이슈가 있었죠. 뭐 크린앤사이언스, 파세코, 위닉스, 신일산업. 그때 미세먼지가 뭐 중국발이다 아니다, 뭐 인공강우를 뭐 만든다, 뭐 하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인해서 뭐 차량 뭐 오부제 2부제인가요? 5부제인가요? 뭐 차량 오부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뭐 정책적인 얘기도 많이 꺼내고 항상 이슈가 돼서 뭐 공기청정기,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선풍기 회사인데 다 공기청정기 다 만드니까 그 회사들이 많은 시세를 줬었는데 정말 크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섹터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이 주도가 결국 갤럭시 S10을 통해서 반도체 쪽도 업황 분위기도 있었지만 IT 부품 쪽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다. 뭐 테스라는 반도체 장비 쪽인 테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흐름을 한번 좀 만들어주는 1월달, 2월달이 넘어가 3월달쯤에 이 흐름을 좀 만들었었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나간 종목들을 지금 현재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파트론, 갤럭시 S10 출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갤럭시 S20이 출시가 됐습니다. Z 플립도 출시했고 폴더블 폰도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멀티 카메라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막 폭등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 G20 또 나왔고 좋은 이슈인데 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파트론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지는데 이 3월달 제가 지금 3월 10일 여기입니다. 요 시기 때 3월때 요때 방향성을 잡고 추세적으로 위에 이전에 있던 상단을 돌파해 나가면서 올라갔었는데 이 구간을 추세 자리는 이전에 조금 돌파는 나왔지만 이 흐름을 잡고 나갔었다라고 보면은 이 자리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뭐 MC넥스 역시 같이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G20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멀티 카메라에다가 카메라가 플러스 또 멀티 카메라 더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G20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일부 뭐 초기 물량은 좀 팔리긴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누가 휴대폰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할까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영업자들은 다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판매 수요가 없고 공급 역시 원활하지 못하죠. 공장 가동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G20에 대한 새로운 휴대폰 출시와 그리고 새로운 또 모멘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원리로 인해서 매수 관점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장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영역대로 빠져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 나왔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G20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당연히 다운돼서 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때 당연히 뭐 가격적인 생각보다는 판매 호조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또 만들면서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갤럭시 S20인가요? S20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 소부장도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전 카메라 모듈은 S10을 통해서 급등은 나왔지만 현재는 S20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 있다. 말 그대로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파동을 두 번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은 2분기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론 지금 대응보다도 좀 기다려야 되고 위쪽으로는 한 1800원대 정도까지 상승 여력을 만들어 놓은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역시 같은 생각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때 정책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크리엔사이언스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3월 초 지금 현재 따지면 3월 8일, 10일, 3월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용으로 봤었을 때 올라갔던 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련 부분이 부각되면서 파세코, 뭐 공기청정기 많은 파세코, 신일산업, 위닉스 뭐 이렇게 올라가고 크리엔사이언스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 헤파 필터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크게 한번 떨어졌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올라가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올라왔던 게 이 마스크 코로나19에 대한 뭐 바이러스 차단에서 뭐 또 공기청정기나 뭐 필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올라갔었는데 역시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세먼지는 또 부각될 수 있겠죠. 3월달이니까.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봄에 미세먼지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봄 이전에부터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주가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시장 전체의 경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후반영 개념으로 여름 이후 가을 좀 들어갈 때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왜? 요즘 미세먼지는 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슈화 시킬 때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때지 미세먼지 1년 내내 있지만 이슈화가 될 때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는 많지만 이슈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측면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주가는 좀 더 내려올 때까지 가격보다는 시간적인 요소를 기다렸다가 이 3월 달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때 이때까지 18,000원 부분이죠. 여기 아래 왔었을 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와 오늘 현재의 흐름을 조금 알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장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과거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이 보셨다시피 연속적으로 위쪽에서 1년 동안 꾸준하게 고점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시가가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주가는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한 번쯤 이렇게 꺾이면서 하락 추세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번 3월 첫째 주에 있었던 3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 있었던 그때 이슈 종목을 통해서 우리는 흐름 자체에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타나지 않는 종목은 아래로 방향성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새로운 신고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종목을 떨어지는 걸 계속 들고 있다가 올라왔다가 내가 원래 처음 봤던 가격대에서 있는데 또 들고 있다가 떨어지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해주고 또 새로운 가격 내가 처음 샀던 대응했던 처음 이 주식이 이슈가 됐던 그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회귀했을 때, 그때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쪽으로 재매수 관점으로 사도 되는지 확인하면서 이 시장의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과거를 복귀하고 스토리를 그리고 그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큰 파동, 주가의 흐름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응의 영역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든 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 1년 후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떤가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대유행 상태로 빠지면서 국내 역시 경제 심리 위축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물 경제죠. 뭐 자영업자들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IT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진단키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올라가는 거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여기서 따라잡지 마세요. 왜? 꺾였을 때 잡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처음 이슈가 되고 올라갔던 그 시기로 돌아왔을 때 진단키트 시장은 앞으로 또 재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 가격대에서 기다렸다가 그런 모멘텀 이슈 기간적인 조정을 지나고 난 뒤에 그 가격대 처음 올라가기 시작했던 가격
뭐 시젠 같으면 시젠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처음 올라갈 때 이슈 받았던 그 가격대 돌아왔을 때 대응을 생각해보자.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 뭐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제가 나오는데 바닥권의 종목이 튀고 나간다. 그렇다면 그때는 한번 좀 대응해 볼 수 있겠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대응하지 말자. 그 이슈가 나왔던 시기를 잘 기억하고 나중에 복귀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되는지 판단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생각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하고 제조업, 뭐 제가 얘기한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상반기 일단 실적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잠식되고 완화가 되는 시점이 바닥 신호가 될 거라는 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잘 극복하고 우리가 이 시장의 새로운 출발 한번 정리되고 깨끗하게 희석된, 깨끗하게 정리된 이 시장에서 새로운 상승을 같이 한번 하나하나 같이 맞춰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들을 언급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1년 이후에 우리가 진단키트 뭐 시젠이라든지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영상통화로 오늘 올라가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너그럽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봐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힘든 시장 같이 한번 열심히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